테슬라 소식입니다. 1. 비트코인으로 1.6조 번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1.6조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는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암호화폐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구체적인 가격까지 명시해 논란이 된다. 21일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암호화폐 시가 총액 1 이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비트코인 69,000달러와 이더리움 4,200달러라고 나온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사진에 나온 암호화폐의 가격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수치라는 점이다. 전날 비트코인은 개당 66,000달러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21일 오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소폭 하락한 65,000달러 선에서 거래된다. 일론 머스크 대표가 올린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5에서 6% 상승해야 한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일론 머스크 목표 가격,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저 가격에 판매하려는 것 등의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일각에서 일론 머스크 대표가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 섞인 의견도 나온다. 과거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자사의 전기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5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돌연 중단했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요동쳤고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편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에서 기대되는 수익을 자랑하기 위해 올린 사진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43,200개다. 개당 65,000달러로 계산하면 28억 800만 달러다. 올해 초 테슬라는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약 14억 달러의 평가액이 생긴 셈이다. 이는 테슬라가 올해 2분기 기록한 분기 순이익 최고 기록인 10억 달러보다 많다. 애플 소식입니다. 1. 공급망 관리 달인 애플도 한숨. 블룸버그는 21일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 13, 최근 애플이 공개한 노트북 맥북 프로에 대한 주문이 11월이나 12월까지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4월 애플이 발표한 컴퓨터 아이맥과 맥 프로, 노트북 맥북 에어 등 일부 기기에서도 공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은 전 세계 제조업체 중 공급망 관리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는 애플의 거대한 공급망을 이용해 재고를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관리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CEO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애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회사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데니 부스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애플 상황은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촉발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중 애플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다. 오랜 기간 밀접했던 대만의 TSMC와의 관계 덕분이다. TSMC의 전체 위탁 생산 물량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기준 25.4%에 달한다. TSMC의 최대 고객이다. 덕분에 애플은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나름 안정적으로 칩을 공수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내 물류망이 꽉 막히면서 애플도 고객들의 주문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미국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며 미국 경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트럭 운전사와 마트 직원 등은 부족하다. 특히 미국 내 화물 컨테이너 물량의 40%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라와 롱비치 항구는 밀려드는 화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물류 대란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테크 업계에서는 애플이 9에서 10월 잇따라 아이폰 13과 맥북 프로, 애플워치 7, 3세대 에어팟 등 모든 제품군의 신제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애플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내 애플 스토어에서도 벌써부터 제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는 모든 색상과 모델이 부족한 상태다. 애플 매장 직원은 블룸버그의 제품이 없어 실망한 고객을 대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애플이 최근 내놓은 $19짜리 애플 기기 청소용 천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외신들은 현재 이 천을 구입하면 최대 4개월간 배송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는 애플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올 4분기 여러 신제품을 내놓고 역대 최대 판매 분기가 되기를 바랐지만 공급망 문제로 매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중국 떠나는 외국 기업들.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반회자 기업 정서가 강해지면서 갈수록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진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론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분위기 속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링크드인의 중국 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중국 내 이용이 막힌 가운데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해 온 주요 SNS는 링크드인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규제 등에 밀려 중국 시장을 떠나게 된 것이다. MS는 수년간 콘텐츠 규제 등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사드 보복의 피해자인 한국의 롯데와 미국 나이키, 독일 아디다스 등도 중국 사업을 접었거나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제 자립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갈수록 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경제 자립과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적 경제 성장 견인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거대 기술기업과 부동산 기업, 대출, 비트코인, 대중문화, 사교육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세계 관계자는 중국 주재원들 사이에 중국에서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며 미중 패권 경쟁이 첨예해지면서 중국 내만 외자기업 정서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주재원들은 최근 시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 슬로건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공동부유는 표면적으로는 분배를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와 외국 기업 주재원들은 이 슬로건이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와 기업 규제 강화, 부자 증세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최근어에서 중국 주재 외국 기업 간부들 사이에 시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구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의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는 한 일본인 간부는 1960년대처럼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는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을 서서히 몰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웨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동부유론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빅테크 규제의 핵심 표적인 알리바바는 지난달 초 공동부유 10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을 내놓기로 했다. 1천억 위안은 알리바바의 반년치 순이익이 육박하는 액수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 기부를 약속했고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더도도 100억 위안의 농업과학기술 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외국 기업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9월 초 이런 불안감을 반영한 연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 개념이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자급자족 방침이 강화되는 가운데 갈수록 많은 유럽 기업들이 기술 현지화와 공급망의 국내 완결이냐 시장 퇴출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위크 일본판에 따르면 외국 여권을 소지한 상하이 거주자와 베이징 거주자는 1년 전보다 28% 이상 감소했다. 더 이상 임대료와 학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연말까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아마존 성공 비결은 고객 중심. 대한상공회의소는 함기호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초청해 대한상의 CEO 인사이트 온라인 강연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함 대표는 강연에서 아마존은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혁신의 토대로 여겨왔다며 1994년 창업 이후부터 적용된
성장 플라이웨이 사업 모델은 고객 경험에서 출발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만족을 통해 더 많은 방문자와 판매자를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가격 체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고객의 비용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성장 플라이웨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함 대표는 아마존의 혁신 성장 비결로 좋은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작은 조직 구성을 제시했다. 아마존의 일하는 방식은 고객이 원하는 방식을 먼저 설계한 뒤 고객 반응에 맞춰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발상 방식이다. 또한 피자 2판을 시켜 먹는 정도의 작은 규모라는 뜻의 투 피자팀 수천 개가 독자적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빠르게 진행해 연간 5천만 개 이상의 신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다. 이현석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사업개발 담당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본부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불확실성 시대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백신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이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업체들은 사전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개발 시점을 대폭 앞당겼고 독일 폴크스바겐은 공장 가동률을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미국 상장 후 두 번째 유상증자. 쿠팡은 보통주 5,877주를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주당 발행 가격은 5천만 원으로 쿠팡은 총 2,938억 5천만 원을 조달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 쿠팡 지분은 미국 상장법인 쿠팡 INC가 100% 보유하고 있다. 쿠팡이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올해 3월 쿠팡 INC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두 번째다. 쿠팡은 앞서 지난 7월에도 4,574주를 유상증자해 2,287억 4천만 원을 조달했다.